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자국산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에 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마저 러시아의 최종 병기는 S-400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Su-57 체크메이트도 아닌 이웃나라를 겨냥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도 하였습니다. 이웃나라를 겨냥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도 하였습니다. 유럽행 천연가스의 상당수를 쥐고 있는 생산국 러시아는데 서방 외교 결전병기로 유럽행 천연가스의 상당수를 쥐고 있는 생산국 러시아는데 서방 외교 결전병기로 일명 잠가라 밸브 또는 밸브 잠가라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이웃 유럽 국가에게 쓰는 대표적인 필살기이자 횡포로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현재 유럽 연합 소속 25개 국가는 천연가스의 90%, 석유 제품의 97%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스의 40%, 원유 25%가량이 러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요. 거기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내 천연가스의 생산, 유통, 판매를 전담하는 가스프롬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가스프롬 이사회 임원 중 절반 이상이 정부회장 차관 등 고위직을 겸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뜻대로 천연가스를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3일 미국 CNBC의 저널리스트인 칼킨타니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골드만 삭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유럽이 겪고 있는 공급망 난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EU 국가들의 새로운 해결법이 효과를 봄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올겨울 절반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유럽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내년 1분기 말까지 메가와트 시간당 약 215유로에서 100유로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가스원툴 러시아의 푸틴이 오열할 만한 소식이죠. 현재 유럽은 에너지 탈러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파올로 젠틸로니 경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EU가 효과를 보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바로 공급망 다변화였습니다. 유럽은 미국, 카타르, 호주, 아제르바이잔, 터키, 서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역내 LNG 터미널 등 기반시설 증설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LNG 수출 1위가 러시아인가 했더니 웬걸 호주였고 2위는 카타르, 3위는 미국 그리고 4위가 러시아입니다. 국제가스연맹 2021 월드 LNG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수출 물량 372.3MT 가운데 호주가 78.5MT, 카타르가 77MT, 미국이 67MT, 러시아는 29.7MT를 차지했죠. 물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유럽 비중이 높은 점은 있지만 타 국가에서 워낙 생산량이 많다 보니 해결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육지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하는 러시아 천연가스와 달리 제3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은 오직 LNG 운반선밖에 없어 운반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에 해외 매체 시트레이드는 가스는 많지만 배는 없다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생산보다 운반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박 건조 역량에 유럽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사실 워낙 예상도 됐고 실제 움직임도 일고 있어서 별다르게 없는 내용이지만 미국과 유럽 매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해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유식 저장 설비인 FSRU인데요. 떠다니는 LNG 기지로 해상해서 LNG를 적재 저장 재기화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육상 LNG 터미널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FSRU 운영업체 엑사웨라누지에 따르면 신규 FSRU 건조비는 2.5달러, 3억 달러 규모이며 일반적으로 육상 터미널 건설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FSRU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건설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육상 재기화 시설을 건설하는 기간은 4에서 5년 정도 걸리는 반면 FSRU 신설은 2에서 3년, 개조는 1에서 1.5년가량 기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외 소규모 물량 수입이나 수요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육지 건설 대비 부지 확보 문제나 환경 관련 인허가, 승인 과정 절차도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미와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가스 수입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었지만 이제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시 타격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FSRU 증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상반기에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FSRU 10척의 기용을 결정했고 독일은 지난주에만 5척을 추가로 수배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가스는 부유식 LNG 생산기지를 통해 LNG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스 역시 지난 5월 동북부 항구 도시 알렉산드로폴리스에서 약 18km가량 떨어진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전세계 LNG 운반선 수주 가운데 80%를 한국 조선 빅산가 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FSRU 선박은 되려 한국 빅3가 사실상 100% 독점에 건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국가주도적으로 한국조선 3사를 견제하고 있고 EU 역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하는 등 한국조선사가 전세계 발주 물량을 독점하는 것에 비판적인데 FSRU 설비를 한국이 100% 건조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겠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한국 말고는 건조 기술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개조 FSRU 시장은 인건비가 낮은 싱가포르, 중국 등의 업체들이 간간히 수주를 따내고 있긴 한데요. 호동중화조선은 그리스 선박회사 다이나가스에서 발주한 FSRU를 처음으로 건조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다이나가스사가 운용하던 LNG 선박을 개조하여 만든 것인데요. 해양 전문가들은 FSRU는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15년이 넘게 기술에 매진한 한국을 이제야 갓 건조하기 시작한 중국이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00년대 중반 FSRU에 대한 건조 설계 연구를 진행하여 2014년 세계 최초의 FSRU 시설을 건조하였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쥐고 있는 저가 개조 시장에서도 신기술을 접목해 중국 저가 수주를 완벽 차단할 생각입니다. 중국 저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개조 FSRU를 위한 핵심 설비인 중소형 LNG 체기와 모듈의 개발을 마치며 한국성급의 기본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모듈 방식으로 제작 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잠재 고객들에게 FSRU 개조 비용으로 척당 약 6천만 1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중화권 업체의 최저가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현대중공업그룹 산하조선소의 독을 오랜 시간 하래에 새로 짓지 않으면서도 FSRU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싱크탱크 JAMESTOWN에 따르면 유럽 에너지대란은 공급망 다변화에 있고 이는 대형 운반선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세계 LNG 운반선 및 저장 설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에 달렸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중국의 사실상 유일한 조선소 호동중화조선이 만든 선박에서 최근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매체 토랩에 따르면 파키스탄 해군은 중국 호동중화조선이 건조한 내척의 다목적 호위함이 심각한 결함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들 호위함 중 3척은 호동중화조선에서 인수되었으며 한 척은 중국 회사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해 파키스탄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웍스에서 건조되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탑재한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이 목표물을 고정할 수 없어 호위함이 쓸모없는 군함이 되었다면서 여기에 적함 탐지와 지표면 감시에 필수적인 함정의 적외선 센서 시스템과 SR-60 레이더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산 엔진의 수립 불가능한 고질적 문제가 발견되어 배기 온도가 상승해 폭발과 같은 위험을 동반하고 특히 군함 속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메이드인 차이나 웨케 차이나 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제 파키스탄 군함의 결함들은 아랍해와 인도양에서 그들을 떠있게 하는 단순한 임무를 맡은 해군 장교들에게 끔찍한 악몽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 특히 가변 피치 프로펠러 CPP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침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발생한 기포가 붕괴할 때 충격 압력에 의해 금속 표면의 물리적 파괴작용으로 블레이드 표면에 곰보 모양의 함몰이 생기고 여기에 국부전지작용으로 부식되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문제는 중국 호동중화조선에서 제작하고 있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가 군함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 및 FSRU에 장착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조선사의 이러한 품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요. 중국 조선업계가 건조한 선박에서 발생한 문제로 화주가 보험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험 청구 비중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노르웨이 소재 해상보험회사 NAMI에 따르면 지난해 벌크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선, 컨테이너선 등 최근 5년 내 건조된 3,12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해 발생한 보험 청구가 전체 보험 청구의 8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것 한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는 곧 중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중국 선박 발주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죠. 개꿀 일감이 없는 중국 조선소들은 현재 자금 악화에 시달리다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수송용 벌크선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고 저가의 벌크선 건조가 주력인 중국 조선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중국 저장해운그룹 소속 국영 조선소인 우저우 조선소, 상하이 타이저우의 민영 조선소 둥팡중공 STX 다렌, 남통병덕 중공업, 화룽멍위엔 등이 파산했고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 파산을 앞두고 있는 중국 조선소들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초라하다면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너네는 것도 초라하잖아 그러든지 말든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 선수 115척 가운데 한국은 94척을 수주 전체의 82%라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외조선은 조선이 답인지 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